근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용도가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불법 건축물로 해당이 돼서 그나마 뭐 근생 빌라의 존재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피해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 1금융권에서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사실은 이게 만 떼보면 뭐 알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혜한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멀쩡했던 빌라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때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계약하실 때 등기부 등본이나 뭐 건축물 대장까지는 잘 확인을 안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좀 잘못된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층짜리 건물인데 일부만 이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근생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잘 인지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건축물 대장까지 떼어서 용도란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근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용도가 그런데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불법 건축물로 해당이 돼서 건축주가 아니라 지금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약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약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억울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건축물 대장까지 잘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주나 뭐 공인중개사가 이제 고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법이 일단 소유자가 이행 강제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이행 강제금을 뭐 부과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게 최대 1년에 2회까지 해서 뭐 이게 시세의 한 10% 상당액이라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원상 복구를 또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죠. 원상복구로 하면 다 부셔야 되는 거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취사시설이 아주 대표적이겠죠. 그런 것들 다 부수셔서 이제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딱 단속 나올 때만 싹 바꿔주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이것만 전문으로. 네네.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암암리에. 네.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책임을 묻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건축주나 뭐 이제 전 소유자한테 좀 속아서 샀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아예 취소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계약서상에 이걸 주택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게 분명히 기재돼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이행이 안 될 때는 계약 해지하실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건축물 대장만 떼보면 뭐 알 수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계약할 때 그래서 사실 구제받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냥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만약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셨다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분들 용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한 걸로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이건 가능하지 거죠. 이게 속여서 했는지 속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없죠. 내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나 해제가 어려운 거고 결국에는 뭐 계약 당시에 녹취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특약을 했다거나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어려운 거죠. 굉장히. 이건 진짜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나마 뭐 근생 빌라의 존재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피해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근생 빌라 계약하시는 분들 중에. 그럼 아예 이 부분 자체를 생각을 못 하시니까 문제가 있죠. 네. 약간 싸네 하고 딱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광고할 때 이게 뭐 그런 내용을 전혀 넣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신축 빌라, 주택 용도의 신축 빌라처럼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속으시죠. 네. 절대 안 속아야겠다. 공인중개사가 그거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박탈될 수도 있나요?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자격 박탈은 어렵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이 있다거나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모로 알아보고 하셔야겠네. 네, 맞아요. 네. 건축물 대장만 사실 떼어보셔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만 뭐 부동산 거래하실 때 부동산 등기부랑 건축물 대장, 뭐 토지 대장까지 보시면 좋고 뭐 그렇게 한번 떼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걸로 좀 속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공부상 기재만 확실하게 확인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거 자체를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런 빌라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중개하시면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이 좀 되니까 이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근데 이제 보통은 건축주가 바로 분양을 하죠.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더 이제 쉽게 속으시는 것 같아요. 일반 주택과 다른 대출이나 세금 기준으로 근생 빌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근생이랑 주택은 세금과 대출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 관련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강화가 돼서 대출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죠.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뭐 규제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근생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대출 규제에서도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되거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근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취득세 중과도 없고 그냥 일률적으로 4.6%예요. 그렇고 이제 양도세, 파실 때 양도세도 중과가 없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런 근생 빌라를 이제 분양할 때 보통은 건축주가 자기가 이제 부대비용 다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취득세도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이런 세율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건축주가 뭐 연결이 된 금융사, 제2금융권, 뭐 3금융권이 있으면 그런 쪽에서 이제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게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근생 같은 경우는 전세대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약간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근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금융권이 아니라 뭐 2금융권, 3금융권이다 라고 해서 무슨 보험사 대출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1금융권에서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은 해보셔야죠. 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취득세를 대신 내준다거나 이런 거는 일부러 감추기 위한 행동인 거죠. 그리고 좀 더 빨리 분양할 수 있게 이제 혜택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 광고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 부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제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정말 코베가는 어마어마한 저는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보통은 이제 계약하실 때 건축물 대장까지는 잘 안 보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세금 다 내준다니까. 혹할 수 있죠.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액공제나 전세대출은 왜 안 되냐? 이게 확정일자 받고 뭐 전입신고하고 이거는 대항력 갖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하는 건데 이건 임대차 보호법상의 이제 권리예요.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제 보호가 되는 주택이라는 거는 이 월세 세액공제 받고 뭐 이런 주택이랑 좀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 이제 주택으로만 주거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근생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택으로만 사용이 되면 돼서. 그런데 이제 세액공제를 받거나 뭐 전세대출을 받거나 이거는 사실 이제 공부상으로도 주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저는 약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되면 안전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거랑 내가 나중에 이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 건물 경매 쳐가지고 그래서 내 순위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죠. 네.